첫 번째, 가물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가물치는 메기와 함께 민물고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바닥고기가 아닙니다. 민물고기 중에 최상위 포식자이자 폭군이다 라는 사실. 가물치를 왜 가물치라고 하냐 하면요, 검다라는 유의어, 고대에는요 검다라는 말을 감다라는 말로도 썼대요. 현재에 와서 검다라는 말로 바뀐 건데, 그 검다의 고어인 감다에서 물고기를 의미하는 치가 붙어서 생긴 가무치가요, 17세기 이후에 뭐 가물티, 가물치 이렇게 변하다가 지금의 가물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즉 검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전미어로 치가 붙은 물고기 이름은 순 우리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한자어도 아니고요. 가물치는 검은 물고기라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누군가가 가물치를 왜 가물치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요, 스네이크 헤드라고 해요. S-N-A-K-E, 스네이크. 그러면 뱀이죠, 뱀. H-E-A-D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가진 물고기다 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는 스네이크 헤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이빨을 드러낸 모습을 보면 이게 뱀의 머리를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네이크 헤드라는 표현이 붙었겠죠. 민물고기의 왕이다 그러면요, 보통 메기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메기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셨을 때 영어 단어 고양이 물고기다 라고 해서 catfish라고 했습니다. C-A-T, cat, 고양이고요. fish, 물고기잖아요. 고양이 물고기 그러면 메기입니다. catfish. 고양이를 닮았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나봐요. 어쨌든 민물 중에서 메기가 최상위 포지션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메기도 별로 꼼짝을 못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그게 스네이크 헤드입니다. 가물치가 나타나면 메기가 사실상 덩치면에서도 좀 작고요. 가물치는 거의 다 자란 놈은 1m 정도 되잖아요. 그쵸? 메기는 그 정도 되는 놈은 없어요. 그래서 가물치가 가장 최상위 포식자다. 어디에서? 민물고기에서. 그 민물을 영어로 우리는 fresh water라고 했었습니다. F-R-E-S-H, fresh, 신선한, water, 물이죠. 그래서 신선한 물 이런 뜻의 fresh water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민물이나 담수라는 어려운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자, 포식자라는 단어 기억을 해두세요. predator입니다. predator, P-R-E, pre, D-A-T-O-R, dator예요. dator, predator. 이게 포식자입니다. 이 스네이크 헤드는요, 자기 영역에 뭔가 보이면 일단 물어보고 봅니다. 물론 자기보다 작은 어종이야 당연히 한 끼 식사감으로 취급을 하는데, 황소개구리 같은 대형 양서류라도 사냥을 하고 나면 좋게 두세 마리 정도는 가볍게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물리면 따가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잘려나갈 정도로 물어 제낀다 이겁니다. 당연히 포식자, predator, 폭군, tyrant라고 합니다. T-Y-R-A-N-T, tyrant. 우리나라에는 정말 폭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tyrant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번에 새로 뽑히신 대통령이 tyrant인지 아닌지를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predator이자 tyrant, fresh water, 민물의 predator와 tyrant는 누구냐? 그러면 스네이크 헤드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아주 멋져 보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물치의
대해서 반드시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것. 80번째 문제인데요. 가물치는 새끼를 낳으면 잡아먹느냐 이겁니다.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물치는요, 새끼를 낳으면 눈이 멉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먹이가 된다라는 사실. 두둥.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끼들이 자발적으로 어미의 입속에 들어가서 어미가 눈이 뜰 때까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미는 이제 그게 자기 새끼들인지도 모르고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질문이긴 한데, 퀴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잡아먹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자, 스네이크 헤드. 네, 뱀의 머리를 가진 이 검은 물고기. 네, 얘가 출산을 하게 되면요, 약 이렇게 수천 마리의 알을 낳습니다. 네,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수컷은 위에서, 암컷은 아래에서 새끼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 이렇게 보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미는 출산을 하느라 기운이 없어서 점점 앞이 안 보이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치어들은 그 어미의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어미의 입속으로 자발적으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는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 겁니다. B-L-I-N-D, 눈이 멀다,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의, 시각장애의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블라인드입니다. 우리 왜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대학이라든지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지극한 효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쵸? 자신의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먹이가 되다니요. 이 사실을 가물치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얘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쵸? 네, 우리가 보통 효도하는 그 동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까마귀입니다. 네,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 기억이 나실라나? 까마귀는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요. 정성으로 물어다 줍니다. 네, 근데 새끼가 다 자라잖아요. 그럼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새끼들이 먹여 살린다고 해요.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습성을 한자어로 반포라고 하고요. 이는 지극한 효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물고기나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으면 이런 고사성어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교훈 쪽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그쵸? 자, 아무튼 이 까마귀의 효도로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를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까마귀가 가장 효심이 지극한 동물인 줄 알았더니 가물치 새끼는 까마귀는 아예 잽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스네이크 헤드의 새끼들은 자기 어미를 위해서, 눈먼 블라인드된 어미를 위해서 입속으로 자발적으로 그 먹잇감이 된다. 물론 사실 이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는 과학적으로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먼 가물치가 새끼들을 잡아먹는 모습이 인간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어미의 사랑은 주기 위해 눈을 감고
새끼의 사랑은 그 어둠을 채우기 위해 몸을 내던집니다. 까마귀도 대단하지만 스네이크 헤드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극한 그 효도를 얘기를 하려면 스네이크 헤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려 자기가 낳은 새끼의 70% 내지 80%를 이 어미 가물치가 스네이크 헤드가 잡아먹는다라는 사실. 두둥.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까마귀의 효도 반포지어와 가물치의 효심, 스네이크 헤드의 효심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가물치를 보시게 되면 옆에 사람들한테 자랑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가물치는 출산 후에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갈 때 치어들이 어미 입속으로 스스로 먹이가 된다. 까마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반포지오라는 고사성어도 함께 누군가에게 널리 전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